오늘은 그 아이패드의 프로크리에이트를 이용해서 코바늘 차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걸 만들 거냐면 이 내 사랑이라는 한글 제목은 내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드 루이스라는 캐나다 그림 작가의 전기라고 하긴 뭐하고 어떤 그분에 대한 영화인데요. 이게 되게 슬프고 짠하고 그런데 그분이 뜨개 옷을 많이 입고 나왔어요. 이 모자도 그렇고 이 가디건도 그렇고 네, 입고 이게 그 에단 호크를 찾아가는 중이거든요. 그 장면이에요. 에단 호크예요. 그래서 이때 쓰고 나온 이 코바늘 모자를 차트로 그려보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 영화 되게 감동적이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크리에이트라는 어플이 있어요. 아이패드를 보시면 이거 요 모양인데요. 요 모양인데 잠깐 처음부터 하자. 갤러리에서 제가 뭐 되게 잡다하게 많은데요. 여기다가 플러스를 누르면 여기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여기 뭐 내가 정할 수도 있고 일단 아무거나 해도 나중에 또 수정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일단 6000 픽셀로 한번 해볼게요. 했으면 그냥 그리면 힘들거든요. 저기 스패너인가? 스패너 모양을 누르면 여기 그리기 가이드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오른쪽으로 눌러서 활성화를 시키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게 근데 이 방안의 크기가 너무 커요. 저는 조금 줄일게요. 편집 그리기 가이드를 누르시면 이렇게 설정하는 게 화면이 나와요. 저는 여기 사이즈를 격자 크기 사이즈를 60 정도로 할 거예요. 60. 그래서 완료하면 이렇게 작게 되고 여기서 이제 색상을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어요. 정할 수 있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불투명도도 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적당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완료하면 이렇게 방안 노트가 생겨요. 방안 노트가 생기는데 왜 이래. 자꾸 제가 완료를 눌러야 되는데 여기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그리려고 하는 게 코바늘 한길긴뜨기로 뜬 베레잖아요. 그 꼭지부터 시작하는 거. 그걸 먼저 요 모양인데요. 요 모양인데 이거를 뭐 밑에 밴드부터 뜰 수도 있고 꼭지부터 뜰 수도 있는데 저는 꼭지부터 뜨는 걸로 해볼게요. 이렇게 이걸 먼저 확인이라기보다는 분석을 해야겠죠? 분석을 해보자면 여기 꼭지에서 시작을 할 거고 여기 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에요. 육각형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 여기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사슬뜨기 하나로 생기기엔 너무 좀 큰 것 같아요. 사슬뜨기 한 2개는 있을 것 같고 요렇게 단이 있는데 특별히 무늬는 없는 것 같고 그냥 한길긴뜨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베레의 구조가 대체로 이렇게 가장 넓은 둘레, 그 다음에 여기 머리가 들어가는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지? 이렇게 꼭지가 있고 이렇게 있다고 치면요. 여기 꼭지에서 시작해서 코늘림을 하면서 여기 위에 크라운 부분을 뜨고 여기 평단을 살짝 뜨고 다시 코줄임을 해서 여기는 코늘림, 평단, 코줄임, 그 다음에 밴드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코늘림은 대체로 저 같은 경우는 그 사람 머리가 이렇게 있다고 칠 때 베레를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살짝 기울여서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람 머리 둘레가 이렇게 둘레를 쟀을 때는 머리 좀 작으신 분들은 둘레가 한 54, 55, 조금 큰 분들은 58 이렇거든요. 짱구인 분들은 좀 크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니까 저는 한 60 정도로 하고요. 이 둘레가 60. 그다음에 가장 넓은 부분을 저는 80 정도로 하는 편이에요. 그럼 둘레가 80이 되려면 여기 둘레가 80 정도 나오려면요. 꼭 정확히 80이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여기 반지름이 한 25나 24 되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아니 반지름이래. 지름이 왜냐면 80 나누기 3.14 하면 그렇게 나와요. 여기가 한 12cm 정도 된다고 치면 12에서 13이겠죠. 풍성한 베레를 원하면 80 정도고요. 너무 막 이렇게 그런 베레는 싫어. 그럼 약간 좀 줄이셔도 되겠죠. 그럼 여기 시작한 부분부터 코를 늘리면서 육각형으로 코를 늘리면서 지름이 24에서 25 아니면 조금 작게 하면 뭐 23이 될 때까지 늘리는 거죠. 늘리다가 그럼 요 부분이잖아요. 늘리다가 평단을 뜨는데 이 평단이 또 이 베레의 풍성함에 관여를 많이 해요. 평단이 길면 베레가 더 많이 풍성해지고 평단이 짧으면 정말 이렇게 납작한 베레 있죠. 납작한 베레가 되는 거거든요. 평단이 길면 좀 풍성한 모자가 되는 거고 평단을 원하는 만큼 뜨고 다시 이제 코를 줄이는 거죠. 이번에는 둘레가 한 60에서 56cm 정도가 될 때까지 하고 그다음에 평단을 뜨면 돼요. 구조를 파악을 했으면 이제 그려볼게요. 육각형으로 늘어나잖아요. 육각형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가이드선을 그려줘야 돼요. 중심을 잡고. 그래서 얘가 중심이 빨간색으로 할게요. 중심을 대충 여기라고 하고 저는 그릴 때 짧은 뜨기는 한 칸, 한길긴 뜨기는 두 칸에 두 칸에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이 정도를 이렇게 그리는 편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가이드 라인을 먼저 그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 이거 한길긴뜨기인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을 한길긴뜨기니까 두 칸 이렇게 해서 그린 상태에서 손을 화면에 터치하고 가만히 있으면 얘가 정원이라고 해야 되나? 타원이 아니라 동그란 원이 되거든요. 그 전에 여기 설정에 아이 참 어디 갔지? 이거구나. 네, 그 전에 여기 설정에 들어가면 설정에 들어가면 여기 스패너에 들어가서 설정에 들어가면 제스처 제어라는 게 있어요. 제스처 제어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리기 도움받기 아니다. 퀵쉐이프 죄송해요. 퀵쉐이프에 들어가면 그리기 후 유지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활성화를 시켜놓고 요 시간을 뭐 내가 정할 수 있거든요. 그린 상태에서 가만히 멈춰 있으면 지금 뭐 0.17초로 돼 있는데 그게 되면 선이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요거를 너무 길게 하면 좀 속도가 느리니까 저 22초로 해볼게요. 0.2초. 이게 설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6단까지는 아니고 일단 두세 단 그려볼게요. 두 칸이니까 두 칸 사방으로 너무 빨리 했어. 그리고 손가락 두 개로 터치하면 전 단계로 넘어가요. 두 개 만나서 가만히 있으면 원이 되는데 여기서 내가 손가락을 하면 터치하면 얘가 정원이 돼요. 정원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이렇게 대충 그려놓을게요. 그래서 계속 그리는데 일단 중심선이 여기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얘가 직선이 돼요. 이렇게 그려놓고 제가 지금 두 칸이라고 하는 게 여기 사방으로 두 칸, 요거를 지나는 원을 대충 그려도 얘가 모양 만들어주니까 일단 요 지점만 지나면 돼요. 이렇게 그려주고 이걸 다 표시하면 해도 되긴 하는데요. 그러면 도안이 너무 커지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육각형이면은
같은 패턴이 6번 반복되는 거니까 한두 단만 이렇게 원형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그 6분의 1만 그려요. 그렇게 그리는 게 훨씬 간결한 것 같아서 그려요. 근데 이제 또 짧은 모티브, 이렇게 작은 모티브 같은 거 그리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가이드란을 그려주고요. 그리고 얘가 육각형이기 때문에 그 선도 6등분해서 그려주셔야 되는데요. 얘가 일단 이렇게 90도, 이게 일러스트레이터를 컴퓨터로 사용하시면 선 획을 그리고 각도를 조절해서 회전시킬 수가 있거든요. 60도씩 하면 6개가 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기능이 없어서 얘가 지금 90도잖아요. 90도를 3등분하면 얘가 조금 너무 많은가? 얘를 3등분하면 이게 한 칸에 30도씩이잖아요. 일단 30도씩 해놓을게요. 컴퓨터로 하시면 이럴 필요가 없죠. 했어요. 그러면은 일단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 60도면은 여기죠. 여기랑 얘를 요 연장선을 쭉 그리는 거예요. 쭉. 그 다음 60도면 여기겠네요. 그쵸? 한 칸에 30도니까 쭉. 네, 삐뚤어졌어요. 대충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두 칸이니까 30도. 그 두 칸이면 얘랑 만나는 연장선이네요. 이렇게. 조금 삐뚤지만. 그 다음에 얘는 얘랑 만나는 연장선. 이렇게. 그래서 얘를 6등분 해주셔야 돼요. 원하는 단수만큼 원형을 그리고 이 칸을 6등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네모가 2개 겹쳐 있는 게 레이어 표시거든요. 이건 지금 가이드라인 이름을 바꿀게요. 가이드선이라고. 그 다음에 가이드선을 건드리면 안 되니까 이 위에다 플러스를 해서 레이어 하나를 더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직접 그림을 그릴 거예요. 차트를 색깔을 바꾸고 브러쉬를 선택하는데 브러쉬가 정말 많거든요. 정말 많은데 차트 그리실 때는 그냥 끝에 굵기가 일정한 거 모노라인을 선택할게요. 그리고 이거 굵기도 여기를 조절하면 커지고 작아지고 내가 원하는 적당한 선 찾으시면 돼요. 큰 거, 굵은 거, 뭐 얇은 원하는 두께 선택하시면 돼요. 3 정도 할까? 3? 너무 얇은가? 5 할까? 5 이렇게. 내가 지금 그린 게 지금 낙서잖아요. 여기 누르고 지우기 하시면 깨끗해져요. 근데 얘는 안 지워지죠. 왜냐하면 레이어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레이어 2가 파란색일 때는 여기 레이어 2에 그려진 것들만 지우고 뭐 바꿀 수 있어요. 가이드에 그려진 건 영향을 받지 않아요. 여기서 그려볼게요. 우선 여기 둥근 시작코로 할 거니까 여기 둥근 시작코 하고 제가 만약에 아까 그 무늬를 뜬다고 치면 처음에 한길긴뜨기 12코를 뜨고 중간에 사슬 하나씩 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짝대기를 긋고 가만히 있으면 직선이 돼요. 너무 간격. 사슬을 하나씩 떠야 되니까 사슬뜨기를 먼저 뜰게요. 이렇게. 이게 너무 진하죠? 가이드를 여기를 N을 누르면 불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좀 흐리게. 이 정도만 해도 되겠죠? 네. 그리고 이게 두께가 좀 두꺼운 것 같으니까 지우개는 여기 지우개. 두께를 3으로 할까? 그래도 두껍네. 2 정도 할게요. 그래서 둥근 시작코 표시를 하고 손을 대고 이게 모양 바뀌는 거 보이시죠? 손 대면 이게 정 동그라미 뭐라고 해야 되지? 네. 그래서 저는 첫
첫 단을 한길긴뜨기 두 코 사이에 사슬뜨기가 있는 걸 6번 반복하는 걸로 할 거예요. 사슬뜨기를 여기 그 선 그려놓은 거 있죠? 6등분한 선에다가 여기 왜 이렇게 다가 사슬뜨기를 일단 하나씩 기준이 되는 걸 먼저 그려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사이사이에 한길긴뜨기 2코씩. 네, 여기는 2개인데 첫 시작에는 사슬뜨기 3개로 시작하는 게 기둥코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여기는 빼뜨기. 기둥 그려줘야죠. 멈추면 직선으로 되고요. 내가 이렇게 모양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네. 제가 아이패드로 가끔 도안 차트 그린 거 올려서 아이패드가 있으면 도안 그리기 편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이패드로 그리는 도안은 그렇게 판매할 정도로 깔끔하게 만들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직업으로 뜨게 하시는 분들은 아이패드가 있으면 좋긴 좋거든요. 좋긴 좋지만 그래도 따로 어도비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했으면 얘 사슬뜨기 3개가 이쪽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우개. 한길긴뜨기 여기다 그리고 여기 빼뜨기. 그 다음에는 그 구멍이 제가 아까 사슬뜨기 하나로는 좀 작은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여기 사슬뜨기 2개 뜨면 여기가 좀 울거든요. 그래서 사슬뜨기 하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사슬뜨기 2개. 자, 그 다음에 코바늘 원형 코늘림의 규칙이라고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한 거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도움이 될 건데요. 코바늘을 원형으로 뜰 때, 사각으로 뜰 때도 그렇고요. 규칙이 뭐냐면 첫 시작이 12코였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슬뜨기는 빼고 말씀드릴게요. 12코였으면 그 다음 코는 12코 더하기 12코, 24코가 되고 그 다음 단은 24코에다 12코를 더해서 36코가 되면 이게 편편하게 계속 원형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첫 단의 시작 코수만큼 매단 늘어나면 돼요. 그게 짧은뜨기인 경우는 한 6코에서 7코, 8코 정도, 한길긴뜨기인 경우는 첫 단이 12코에서 16코 사이면은 이게 편편하게 늘어나요. 근데 이게 무한정으로 그렇게 편편해지는 건 아니고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게 오목해지기도 하고 우글거리기도 해요. 그럴 경우는 평단을 뜬다던가 코를 더 늘려서 조절하시면 되는데 모자를 뜬다던가 가방을 뜬 정도의 둘레일 경우는 그 정도 코수를 일정한 비율로 늘려주시면 원형이 돼요. 7코로 시작했으면 7코, 14코, 21코, 28코
이렇게 6코면은 6코, 12코, 18코, 24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도 요 칸만 봤을 때는 한길긴뜨기 2개였으니까 여기 한길긴뜨기 4개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럼 4칸, 아니 4칸이래. 일단 머리를 하나, 둘, 셋, 넷. 요 가이드선 따라서 그리면 되고 한 코에 2개씩 늘어나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면 돼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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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렇게. 여기도 하나, 둘, 4개. 그리고 얘 캔버스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돌려서 내가 그리기, 얘 아이패드는 그대로 있고 얘를 돌려서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어요. 아이패드를 돌리실 수도 있고. 하나, 근데 코바늘도 그렇고 대바늘도 그렇고 차트를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게 정렬이거든요. 가로, 세로 정렬이 잘 맞아야 깔끔한 느낌을 주는데 아이패드에서는 그 정렬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컴퓨터로 하면 이걸 되게 지금 이거보단 좀 더 간편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사슬 3개를 떠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2단까지 그렸어요. 가이드선을 한번 숨겨 볼게요. 여기에서 여기 체크되어 있는 거를 풀면 얘 도안 차트만 보이게 돼요. 이 그림 얘가 좀 작네요. 이렇게. 그러면 뭐 몇 단을 더 뜨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다 안 그리고 여기만 그려서 이렇게 시작 부분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아니야. 여기 있으니까 3단까지 그려볼게요. 그리고 또 저기 한 게 있어요. 레이어를 여러 개를 써서 플러스 일단 한번 해볼게요. 쉽진 않지만. 그러니까 매 단을 다 레이어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 수정할 부분이 있을 때 이런 경우는 만약에 지우개를 해서 내가 여기를 얘만 지우고 싶은데 지금 얘만 지우고 싶은데 잘못해가 얘 이렇게 지웠어.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손가락 2개로 터치하면은 원래 직전의 상태로 복구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레이어를 단마다 관리를 하면 조금은 그런 경우를 보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를 새로 해서 그 위에다가 3단을 그려볼 건데요. 일단 얘는 그 다음에 지금 둘 넷이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2코였다가 4코가 됐으면 이 4코에도 또 2코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6코가 되거든요. 6코가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가이드선을 더 자세히 그려 놓으시면 편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코에 코늘림, 다음 코는 그냥 뜨기. 첫 번째 코에 코늘림, 다음 코는 그냥 뜨기.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S가 선택 툴이거든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요 아랫단들은 보여지긴 하지만 현재 레이어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S를 해서 이렇게 너무 가까이겠다.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복사 및 붙여넣기가 있어요. 복사 및 붙여넣기. 이렇게 하고 요 화살표를 누르면 얘가 복사가 된 거예요. 안 돼. 복사가 돼서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이 옆에 칸에다가 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컴퓨터로 하면 간단하거든요. 회전을 60도 회전한다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손으로 맞춰야 돼. 그래서 그렇게 실용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이런 방법도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그리시면 되죠. 이것만 해도 26분이네. 이렇게 해서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저는 한 이런 모자처럼 원형 코늘림으로 되는 경우는 한 두세 단만 이렇게 원형으로 그리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막 그려볼게요. 얘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땡땡땡땡땡. 그래서 그 코바늘 원형 코늘림의 규칙이라고 제 블로그에 있는 글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제가 이 그리는 횟수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시 그릴게요. 아까 여기 6개였으니 여기 6개였으니까 이번 그 다음 단은 얘가 8개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2코씩 늘어나면 되는 거예요. 처음 2코에서 2코씩 늘어나서 4코, 4코에 2코 더해서 6개, 6개에서 2코 더해서 8개 이런 식으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너무 삐뚤다. 그러면은 첫 번째 코에는 2코, 나머지 2코에는 이렇게. 제가 지금 막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사슬뜨기. 그 다음에는 첫 번째 코에 2개. 다음, 이게 왜 이러지? 하나, 둘, 3개는 첫 번째 코에 2개.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고 평단이 되면 코늘림이 끝나고 평단 그리고 원하는 만큼 평단을 너무 못 그리죠. 그 다음에 다시 코줄임 하면 되죠. 코줄임 원하는 둘레가 될 때까지 쭉쭉 반복하면 코바늘 차트가 만들어진답니다. 제가 이거 완성해서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요. 힘들어. 네, 이렇게 코바늘 차트 그리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